1월에는 180만원, 2월에는 174만원, 3월에는 220만원, 4월 200만원, 5월 190만원, 6월 200만원, 7월 200만원, 8월 200만원, 9월 200만원, 10월 200만원, 11월 200만원, 12월 200만원입니다. 목표 금액의 40%가 넘게 모였네요. 제 또래에 비해서는 제가 저축액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용돈이 부족해지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나리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1년 동안의 저축액과 소비 습관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간단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사회생활이 시작한 지는 만 2년이 되어가고 있고 한 달에 월급 80%를 저금하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 블로그 여행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 평소에 부수입과 짠테크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매월 월급을 받으면 다이어리에 수입을 기록했고 적금으로 돈을 먼저 넣었어요. 적금은 각각 다른 은행으로 총 3개의 계좌로 분산해서 넣고 있어요. 또 엄마에게 소소한 생활비도 고정적으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으로 소비를 했어요. 제가 1년 동안 모은 돈을 정리를 해보자면 1월에는 180만원, 2월에는 174만원, 3월에는 220만원, 4월 200만원, 5월 190만원, 6월 200만원, 7월 200만원, 8월 200만원, 9월 200만원, 10월 200만원, 11월 200만원, 12월 200만원입니다. 총 2,364만원이고 작년에 저축해두었던 돈과 합치면 목표 금액의 40%가 넘게 모였네요. 제 또래에 비해서는 제가 저축액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용돈이 부족해지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부수입을 늘리면서 용돈을 대체했던 것 같아요. 또 저도 모르게 짠테크 모먼트가 나오면서 절약정신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월급 80% 선저축. 제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현재 K뱅크,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3개의 은행에다가 각각 적금을 들고 있어요. 먼저 적금을 하고 용돈을 쓰는 습관을 들인다면 스스로 돈을 절제하면서 관리를 하기가 쉬워져요. 대학생 때부터 가지고 있던 습관이라 지금은 선저축이 익숙해졌는데 처음에는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그 금액에 맞춰 내 소비 습관이나 마인드가 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예금이자 5%. 제가 작년 11월에 들었던 예금이 1년 후 만료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자율이 5%라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들어주었는데 이자를 받고 나니까 뿌듯하더라고요. 이자의 20%는 생활비로 남겨두었고 나머지는 다시 예금으로 묶어두었어요. 세 번째는 부수입 증가. 제가 블로그를 한 지는 3, 4년 정도가 되었는데 올해 부수입이 좀 늘어나게 되었어요. 물론 대단한 금액은 아니지만 소소한 용돈벌이로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주로 블로그 광고료인 애드포스트와 블로그 마케팅 원고료로 부수입을 내고 있어요. 특히 애드포스트는 작년에 비해 2배 이상이 늘어났고 원고료 회법 제한은 많지는 않지만 2달에 한 번꼴로 드문드문 들어오더라고요. 또 해피캠퍼스 자료 판매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달 커피값 정도로 미약하게나마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네 번째, 협찬 생활비 절약. 생활 속에서 새어나가는 돈들을 블로그 협찬을 받으면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계란찜기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마침 협찬이 들어와서 제품을 받아볼 수 있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이용할 정도로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미용실 비용, 식당 데이트 비용, 여행 숙박 비용 등등 올해는 유독 다양한 분야의 협찬을 받아볼 수 있었어요. 이 협찬들이 모이고 모여 제가 생활비를 절약하는데 큰 도움을 줬어요. 다섯 번째는 앱테크. 요즘 저의 소소한 힐링 중에 하나는 바로 앱테크인데요. 아마 캐시워크는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핸드폰 어플을 다운받으면 걸음수를 측정을 해서 그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을 해줘요. 어플마다 사용법이 살짝 다르긴 한데 보통은 그 포인트로 쿠폰을 살 수도 있고 현금을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쿠폰으로 커피나 점심값 아끼기도 좋고 어떤 분은 쿠폰을 판매해서 금전적 이득을 보시더라고요. 제가 주로 쓰는 어플은 캐시워크, 발로소득, 모니모, 야핀무브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어플은 발로소득이에요. 걸음수 대비 포인트 적립도 가능하지만 건강한 습관 챌린지 활동을 통해서 포인트를 얻을 수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다른 어플에 비해서 포인트도 빨리 얻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질병상해 보험금 청구.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보험을 청구할 일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해봤어요. 저는 삼성화재에 가입이 되어 있고 모님 어플로 서류를 찍어 사진을 올리면 간편하게 청구를 할 수 있더라고요. 예전에 산부인과 검진을 받을 때 20만원 이상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 돈을 거의 다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청구하고 돈을 받기까지 2, 3일 정도 걸려서 빠른 일처리에 감동을 했고 제 계좌로 직접 넣어주시더라고요. 이런 순간에 보험이 유용하게 쓰이니 왠지 뿌듯했고 든든하더라고요. 앞으로 병원 갈 때마다 보험이 청구되는 항목인지 잘 확인을 해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려고 해요.
7번째는 알뜰 교통카드 체크카드. 아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알뜰 교통카드를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출근 시작할 때 출발하기 버튼을 누르면 걸음수에 따라서 돈이 쌓이고 한 달에 모으면 소소한 용돈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2년 정도 쓰고 있는데 평일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고 한 달에 1, 2만 원 정도는 꾸준히 모을 수 있었어요. 처음 3개월 정도는 어플을 누르는 거나 카드를 쓰는 거나 좀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이젠 일상이 돼서 오히려 편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이 카드를 제가 주로 사용하는 계좌랑 연동을 시켜두어서 생활 속에서 체크카드처럼 편하게 쓰고 있어요. 8번째는 영화관 통신사 영화 대행 할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000원이면 영화를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 15,000원은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고 저렴하게 볼 수 있었어요. 특히 데이트할 때 이용하면 좋더라고요. SKT 통신사를 사용 중이라면 누구나 연 5회까지 1회당 4,000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T 멤버십 어플로 직접 영화관 예약을 할 수 있어요. 또 영화 대행을 이행한 적도 있었는데요. 네이버에 영화 대행 할인이라고 치면은 스토어에서 구매해서 카톡으로 예약을 할 수 있어요. 이 방법으로 1인당 3,000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9번째는 당근마켓. 사실 귀찮다는 이유로 한동안 당근 거래를 안 했었는데 어느 순간 안 쓰는 물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집 한 구석 자리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냥 버리기는 아까우니 가방과 집값을 각각 2만원씩 판매를 했습니다. 물건 파는 사람도 물건 사는 사람도 서로에게 유익한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종종 이용을 해보려고 해요. 또 제가 올해 상반기에 당근에서 10만원짜리 중고 노트북을 샀고 지금까지도 아주 잘 쓰고 있어요. 10만원짜리 노트북이 말이 되냐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좋은 제품들은 가격대가 있다 보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또 제가 프로그램 편집기를 사용해서 엄청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인터넷 서치를 하고 블로그 글을 쓰는 정도이다 보니까 고성능의 노트북은 불필요하더라고요. 자칫하면 큰 소비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현명한 선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10번째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 20대 여성으로 살다 보면 인터넷 쇼핑이나 식당, 파티룸 같은 공간을 많이 예약을 하실 텐데 올해는 유독 네이버페이 적립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이버페이 적립이 가능한 쇼핑몰이나 예약 장소면 괜히 한 번씩 눈길이 더 가더라고요. 또 네이버 인플루언서여서 멤버십 적립이 돼서 그런지 한 달에 10,000원 정도는 적립이 되더라고요. 이 포인트로 배송비 또는 물건을 구입할 때 돈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11번째는 핸드폰 통신비 줄이기.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고정지출 중에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휴대폰 통신비더라고요. 직업 특성상 항상 인터넷을 켜고 있어야 해서 무제한 데이터는 포기를 못하는데 그만큼 통신비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요즘 알뜰폰 요금제 많이들 쓰시던데 저희 회사 팀원들 분들 중에 5명 중에 3명이나 사용을 하고 계셔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저도 바꿀까 말까 고민 중인 게 아무래도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과 귀찮음도 있고 알뜰폰이 통신사 하청이다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크게 신뢰가 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통신사 약정 할인 제도라는 걸 알게 되었고 가입을 해서 현재 2만원 정도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해 동안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를 해보았고 그에 맞는 새해 목표를 세워보았어요. 첫 번째는 월급의 추가 저축. 제 목표는 월급 80% 저축이었는데 이것 외로 추가로 저축한 돈은 따로 없었어요. 드문드문 부수입을 벌긴 했지만 용돈으로 충당을 하기 바빴고 따로 저축은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사실 월급 80%를 저축하고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기는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제 연봉이나 부가적인 수입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월급 80% 저축은 동일하게 하고 여유가 있다면 월급 외에 추가 저축을 종종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가계부 작성. 월급이 들어오면 대략적인 저축 내역과 생활비 흐름만 적어두었지 가계부 작성은 따로 하지 않았어요.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수입과 지출의 현금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싶어서 24년부터는 가계부를 제대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매일 작성은 못할 것 같고 매주 일요일마다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재테크 공부 서울 임장. 제가 돈에 관심이 많고 저축도 부지런히 실천을 하고 있지만 재테크를 관련해서 전문적인 경제 지식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제 목표는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기초 용어들을 제대로 정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또 임장에도 관심을 가지며 서울 곳곳의 지역 시세나 입지를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네 번째, 애인과 경제 관련 대화. 저는 현재 약 4년을 만난 애인이 있어요. 현재 둘 다 취업을 한 상태이고 경제 관련해서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생활 방식이나 소비 패턴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지만 저희가 그냥 연애만 하다가 헤어질 사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방의 구체적인 경제 상황과 목표가 궁금하더라고요. 보통은 결혼을 앞두고 통장을 오픈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오픈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가치관으로는 서로 연애를 할 때부터 돈 관련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나 싶더라고요. 당장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목표를 설계하고
그에 맞는 소비를 잘 할 수 있게 응원해주는 사이가 되고 싶네요. 지금까지 23년도 짠순이 모먼트랑 24년도 새해 목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한 해가 지날수록 물가는 점점 올라가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는 이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계속 불만을 가져봤자 해결되는 건 없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는 24년도에 성실하게 돈을 차곡차곡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